15번 좀 풀이가 희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체크하고 볼게요. 일단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핵심은 밑이 통일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밑이 막 좀 이상한 형태라면 밑을 혹시 뭐 통일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로그 x의 2고 여기는 y의 3인데 여기는 x의 3이니까 x의 2면 참 좋으니까 얘가 좀 거슬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선생님이 로그에서 곱하기 나오면은 밑 변환 공식으로밖에 못한다라고 해서 얘를 밑 변환 공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로그 x분의 로그 3 곱하기 로그 y분의 로그 2 이렇게 따라올 텐데 이때 주어진 얘하고 얘를 갖다 썼을 때 얘가 로그 x분의 로그 2니까 밑 변환 공식 쓰면 어떻게 바뀌어요? 얘를 로그 x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갖다 쓰면 얘도 밑 변환 공식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얘를 로그 y의 3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x의 2랑 y의 3의 형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놈을 뭐 라지 x, 라지 y를 치환하면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합하고 곱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의 합이 5, 두근의 곱이 6이 되는 이놈의 두근을 라지 x, 라지 y 바꿔주시면 두근이 2하고 3이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2하고 3이거나 얘가 3하고 2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로그 x의 2가 뭐 2일 때 로그 y의 3은 3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x, y의 값을 구해준다라는 이런 문제예요. 혹시 풀이가 너무 이상하게 톡톡 튀었다면은 좀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보자마자 아 여기서 이 2하고 3이라는 형태는 자리가 바뀔 수 있구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16번은 저거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최고차 함계수 0일 때 꼭 생각해 주셔야죠. 뭐 그것 때문에 틀렸던지 뭐 다른 것 때문에 틀렸던지 어쨌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17번부터 20번까지가 그냥 좀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 형태인 것 같으니 넘어가고 21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질문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있는데 교점의 X좌표를 AN, BN이라고 잡았다. 그리고 AN에서 잡았다. 자, 이때 디귿만 처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경님 알아서 잘한 것 같고. 근데 이거 사실 똑같은 거 그 고쟁이에 있는 거 알죠? 그쵸? 그래서 그 문제가 그냥 뭐 비슷하게 그냥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찾아보자고요. 자, 일단 주어진 요 그래프를 그려서 AN하고 BN의 형태를 먼저 좀 잡아주시면 그래프 그립니다. 원래 로그 EX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놈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 그래서 y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생긴 애가 로그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근데 그놈의 절대값을 씌워달라고 그랬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주어진 얘는 그대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절대값 씌워버리면 얘는 접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주어진 이 함수를 따로 쓴다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된다. 그 함수 일단 이렇게 뭐 그냥 절대값 함수 잡아주면 되고 y는 x 플러스 n이라는 걸 그려야 되는데 이제 뭐 기울기 일자리인 거 여러분들 찾아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점 그거 찍읍시다. 여기는 1, 마이너스 1,0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주어진 요 직선을 그린다면 마이너스 n,0을 찍고 기울기가 1인 거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문제에서 n이 2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인가?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n이라는 애가 절대로 이 왼쪽에 갈 수 없고 저기 오른쪽에 갈 수 없고 저 왼쪽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이 교점 중 왼쪽에 있는 걸 AN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BN이라고 하겠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디귿 보시면 주어진 얘가 성립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어쨌든 열심히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양쪽에 일단 뭐 n을 곱해버리면 an 로그 2의 n 마이너스 n 이런 형태가 따라오는데 이제 뭐 로그 2의 n의 형태랑 뭐 빼기 n의 형태랑 이런 거를 어떻게 찾냐라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n이라는 걸 찾으려면 주어진 뭐 여기에다가 이 로그 값에다가 뭐 n을 대입한 형태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마이너스 n을 대입한 이 값들을 일단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n을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로그 2의 n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뭘 빼래요? n을 뺀 거랑 뭐 an이랑 비교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뭐 n이라는 애가 이 뭐 마이너스 n이라는 애가 다시 어딨어? 네, 얘가 0,n이라는 걸 지났는데 뭐 괜히 여기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를 사실 뭐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 한번 잘 찾아봅시다. an이라는 형태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an을 이 로그에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생긴 형태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an을 이 파란색 직선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파란색 직선에 대입을 하면은 얘가 y좌표가 여기가 an 더하기 n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확연하게 이 마이너스 n이라는 건 an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여기 있는 이놈의 y좌표는 이놈의 y좌표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확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요 식이 의미하는 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y좌표 자체가 이 y좌표보다 크다라는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형태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y 값들을 찾아봤더니 주어진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n이 넘어갔을 때 an 더하기 n이라는 건 로그 2n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완벽하게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네, 이게 21번 되었습니다. 시험치는 뭐 여기서 끝내고 줄게요. 얘들아 이거 수열해봐. 프린트 끝낼 겁니다. 자, 수열해봐 프린트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응? 12번 또 16번? 그럼 12번, 16번 이렇게 갈게요. 12번, 16번, 20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12번부터 자, 요놈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 자, 일단 여기에는 얘를 공식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K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그냥 K가 변하고 있는 이 지수함수 형태예요. 그럼 지수함수 형태니까 여기 지수함수 보면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주어진 이 시그마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먼저 보이셔야 된다. 강조했던 건 뭐였냐면 시그마가 보였을 때 내가 공식으로 할 수 있냐 공식으로 할 수 없냐. 공식으로 한다면 그냥 하면 되고요. 공식이 안 된다면 그냥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요거를 일단 공식을 해서 등비수열 공식을 갖다 써보면 주어진 요놈의 초항을 따로 해보시면 초항은 K에다가 1을 대입한 게 초항이니까 초항이 2의 1 더하기 n이고 공 B는 2인 게 쉽게 보이고 항의 개수는 n개인 게 보인다는 거죠. 그대로 공식 씁니다. 그러면 공 B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에 공기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처리하니까 계산을 하면은 2에
2n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n 더하기 1 이렇게 따라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거기다가 다시 시그마를 취해달라는 형태인 것 같고요. 1부터 4까지 2n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n 더하기 1 처리달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형태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둘 다 등비수열 공식을 써주면 끝나는 거고요. 바로 하는 습관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 자, 요놈의 공비 뭐예요? 4인 거죠? 요 n 아래 따라오는 요 밑을 보는 거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2의 세제곱 8이라고 받았습시다. 공비의 항의 개수 여기 1 써주면 되고 똑같이 공비 2인 거 보이고요. r-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항의 개수 4개 4의 총을 받았습니다. 1을 대입하면 어쨌든 4네. 그리고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들고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해주면 끝입니다. 뭐 계산하면은 8 곱하기 2의 8제곱이니까 256, 255를 3으로 나누면 그 다음 요놈은 4 곱하기 15니까 60인가 약분까지 해주시면은 85에다가 8을 곱하니까 680 거기서 몇 빼니까 620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가 12번.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공비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16번. 잠깐만 패딩 보자. 자, 문제에서 뭐 이걸 구해달라는 문제 같은데 일단 주어진 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못 쓴다는 거죠. 왜? 이게 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얘를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보이셔야죠. 아, SN이라고 보이는구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SN에 대해서 그놈의 일반항을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최고차 항계수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니까 일반항은 등차 수열 바로 알 수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일반항 n을 빠르게 찾는 거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쵸? 공차는 여기다 2배한 2고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렇게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어진 요놈을 다시 여기다 대입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수함수 형태니까 또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이 첫 번째 항이네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온다. 얘가 16번 문제네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20번. 주어진 얘가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때 요놈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 똑같아요. 안 똑같은데? 그쵸. 문제 설명이 잘못됐죠. AT. 자, 가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내가 얘를 찾으려면은 요놈을 먼저 찾아야 될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본 순간 주어진 얘가 SN이라고 보이니까 SN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노가다를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A1은 S1로 구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거 사실 신경 쓸 필요 없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두 번째 항부터 활용되는 A2K라는 형태잖아요. 굳이 얘를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해보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로그 2분의 2 곱하기 3 튀어나와서 로그 3 따라옵니다. 얘가 A1이었고요. 자, AN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AN은 SN에서 SN-를 빼서 구한다. 단, 이때는 이 N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못 따라온다. 그대로 구합니다. 자, SN은 로그 2에 N분의 1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 얘가 SN이고요. SN-1은 그대로 요 놈에다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얘 N에 N 더하기 1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로그의 빼기는 나누기로 가니까 얘가 나누기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라지는 거 보이고 N 더하기 1 사라지는 거 괜찮죠? 그래서 N 더하기 2 이렇게 따라오는 게 AN이라는 겁니다.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이제 AN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에서는 AN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A의 EN, EK 형태를 원하고 있으니까 여기 N 대신에 EK를 그냥 대입해버리기만 하면 A의 EK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자, N 대신에 EK를 대입하니까 EK분의 EK 더하기 2가 되고요. 2로 나눠버리니까 K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로그를 K분의 K 더하기 1 쓸 수 있고 여기다가 1부터 20까지 대입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없애주면은 깔끔하게 답이 나온다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는 이렇게만 하면 괜찮아요? 이 수열학도 감을 좀 잡으셔야죠, 그렇죠? 얘들아, 그 등차등비 프린트 해봤어요? 혹시 오답했나요? 상호 등차등비 프린트 했어 안 했어? 제일 중요한 건데. 프린트는 좀 봤어요? 고쟁이 원스텝? 3스텝. 그리고 이 등차등비 그 프린트 오답했어요? 수고했어요? 했어요. 오, 채점은 안 했지만 오답은 했다. 얘들아, 그거 중요한 거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되게 천천히 풀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꼭 해보시길 바라고. 왜냐면 이 수열의 파트가 사실은 등차등비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어려운 문제 사실 등차등비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때 좀 수월하려면 등차등비부터 좀 탄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에 다시 프린트 뒤에 아직 파트 안 했잖아요 우리. 그쵸? 그거 할 때 앞단으로 꼭 다시 오답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등차등비 3스텝 가겠습니다. 일단 뭐 끝까지 그냥 한 번에 질문 처리할게요. 프린트가 좀 더 어려운 듯? 여기 3스텝보다? 자, 불러주세요. 631번. 631번도 625번. 625번도 635번도 다 하세요. 됐어요? 나를 먹어도 돼요? 자, 625번부터 하겠습니다. 625번. 일단 삼각형 형태 딱 보니까 누가 봐도 막 닮은 여러 가지 막 계속 보이죠? 직각 계속 나오니까 뭐 지금 뭐 닮은 활용해달라는 문제인 것 같고. 여기를 A, P1, P2, P3, Pn
F QN A, B가 7이다. B, C가 3이다. 7대 3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P1, Q1, P2, Q2 뭐야? 그럼 그다음에 뭐예요? Pn, Qn을 애매한 식으로 표현해주세요. 근데 정확하게 AC를 n 더하기 1등분 했다. 자, 여기를 n 더하기 1등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형태, 여기 밑변, 여기가 n 더하기 1등분 된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정확하게 n 더하기 1등분 된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밑변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n 더하기 1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n 더하기 1분의 7인 거예요. 하나하나. 여기도 똑같이 n 더하기 1분의 7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근데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여기 밑변의 높이가 7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n 더하기 1분의 7이면 여기는 n 더하기 1분의 3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n 더하기 1분의 3. 이거 제가 중학교 개념으로 하라는 문제예요. 뭐 등차관계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요 첫 번째 삼각형에 대해서 닮은 비가 1대 2인 거 쉽게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그대로 2배 하면 되겠다. 여기는 n 더하기 1분의 6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는 닮은 비가 1대 3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3배를 한 n 더하기 1분의 9 이렇게 따라오니까 여기에서 이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등차 등비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등차수열 합공식을 갖다 써주면 2분의 항의 개수는 여기 1부터 n까지니까 항의 개수 n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 2a 여기다가 2배 해요. n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n-1의 공차는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n 더하기 1분의 3이라는 게 공차가 따라오겠네요. 그리고 계산하면 그냥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그냥 천천히 세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31번 이거 일단 패스예요. 일단 패스입니다. 나중에 학교 가서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선생님 저희 이거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 문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쭈루룩 할 거거든요. 그때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 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하면 됩니다. 와, 3스텝 공짜로 먹을게요 여러분들. 자, 635번. 시간 들 테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선생님 문제 그리면서 문제 한번 보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적어요. 선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또 중점을 주네요.
펼친 후 선들의 합.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무슨 문제냐. 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걔를 이렇게 접었대요. 그럼 이렇게 접었을 때의 형태를 S1이라고 했는데, 얘를 폈을 때, 이 접힌 놈들의 선들의 길이합을 LN이라고 잡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이 L1은 4루트이야. 너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L1이 의미하는 건 얘를 다시 펴요. 그럼 얘를 다시 피면 사실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여기서 접은 형태가 의미하는 건 이 점선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점선을 구해주시면 여기 하나하나가 잘 1이겠죠. 직각이등변 삼각형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 한 변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루트라는 게 4개가 있으니까 아 4루트가 나오는 게 맞구나 이렇게 체크되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S2라는 거 한번 보시면 S2는요 주어진 얘를 이렇게 한번 또 접어버렸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접어버리면 폈을 때 당연히 이러한 형태는 그대로 폈을 때 길이가 남겠죠. 근데 이러한 길이가 지금 얘가 두 겹인 거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접어놓은 상황이니까 얘는 사실 이 단면 하나가 아니라 뒤에까지 포함된 얘는 지금 두 겹이라고요. 그러면 그 놈을 펼쳐버리면 이런 게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는 거예요. 왜? 얘가 지금 두 겹인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어진 조동을 펼쳐본다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어떻게 나오냐? 일단 여기 있는 이 접혀있는 여기 접혀있는 요만큼은 그대로 한 겹이라는 얘기. 한 겹. 한 겹이니까 한 개의 형태가 이걸 따라온다고요. 따라오세요. 하지만 지금 요 형태는 몇 겹이라고요? 두 겹이니까 여기는 이 둘레를 구한다면 몇 배 해야 되는 거예요? 2배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내세요? 자 그러면 L2라는 거 한번 찾아보면요. L2라는 거는 이 빨간색은 한 겹인 상황으로 접혔다. 그래서 저 빨간색 그냥 4루트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어진 이 연두색 형태가 따라오는데 이 연두색 형태는 몇 겹? 두 겹이 따라온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연두색 이 한 변의 길이 또는 닮은 비로 천천히 완벽하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사각형과 이 안에 있는 거의 사각형에 우리 닮은 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를 1대 4면 그러니까 루트 이렇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커다란 놈의 한 변은 2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면 요만큼의 한 변은 루트 2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이거 어쨌든 초하고 공비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한번 똑같이 해보겠다고요. 자 그러면 닮은 비가 어떻게 따라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닮은 비가 요 놈이 2면 요 놈이 루트이네요. 그러면 2대 루트이겠다. 따라오세요. 여기 뭐 양쪽을 일단 2대 루트라고 쓸게요. 자 근데 첫 번째는 이 둘레가 그대로 오는데 그 다음은 이 둘레에다가 몇 배를 해야 돼요? 2배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개수가 2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개수가 2배까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뭐 또 적으라고 했거든요. 또? 어떻게 적어? 어디 또 적어요. 그럼 지는 얘는 몇 겹이 된 상황? 애초에 두 겹을 또 적어서 네 겹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엔 여기다 네 개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그러한 특수성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뭐 그에 따라 이대로 답만 구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4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둘레는 원래라면 이 닮은 비가 2분의 루트라고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2분의 루트를 여기다 곱한 뭐가 따라와요? 4가 따라오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게 몇 겹이다? 2겹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은 이러한 사각형의 둘레가 똑같이 닮은 비 2분의 루트 2배를 하니까 여기다 2분의 루트는 2루트 2가 따라오는데 거기다 몇 배 해야 된다고요? 4겹이니까 4를 곱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반복해서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L5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L2는 여기까지고 L3가 여기까지인 거니까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나열해보면 4루트 2 더하기 8 더하기 8루트 2 이렇게 따라오니까 공비가 몇인 게 보여요? 루틴씩 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뭐 등기수량 공식을 쓰든 또는 L5 정도면 그냥 나열해서 쓰는 게 더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루트 1을 곱한 16 여기다 루트 1을 곱한 16 루트 2 그래서 L5는 그것들 다 더해주니까 24 더하기 28 루트 2 이름이 정답이 된다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적었을 때 약간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좀 생각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끝인가요? 네, 여기서 끝낼게요. 네, 얘들아 이거 볼 텐데 일단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위주로 일단 먼저 공부하시고 이거 좀 완벽하게 앞으로 아마 계속 보게 될 텐데 선생님이 기본 앞에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서 일단 안 건드렸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개념부터 찍고 갈게요. 자, 뭐냐면 곱하기 함수의 연속성. 곱하기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x하고 gx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f도 연속이고 이 gx도 연속이에요. 그러면 이 f하고 g를 곱하는 거는 연속일까요? 네. 왜요?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도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하지만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f하고 g가 만약 연속이었다면 당연하게도 이 f하고 g를 곱한 형태도 연속이다. 이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f하고 g가 연속이면 둘이 곱한 것도 연속이다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 f하고 g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불연속이고요. 이번에 얘가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이 f하고 g를 곱한 거는 연속인가요? 불연속인가요? 얘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는 몰라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직접 조사해야 돼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직접 하나하나 비교하셔가지고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직접 조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실제 배울 거는 마지막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f하고 g가 하나가 f가 연속이고 g가 불연속이래요. 근데 얘네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이걸 빼먹었으니까 여기다 잠깐만 다시 쓸게요. x는 a에서 불연속 이고 fx하고 gx를 곱해서 얘가 연속이래요. 얘가 연속이면 어떠한 특징이 있으니 그거를 찍고 가자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걔네를 곱해서 사실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연속일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니 그거를 애초에 좀 기억을 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네가 연속이면 무조건 뭐가 성립하냐면 f에다가 a를 대입한 게 0이다라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진 이 f하고 g를 곱해서 연속이란 얘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좌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을 비교했을 때 이 세 개가 모두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f는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fa 마이너스를 갖다 쓰든 함수값 fa를 갖다 쓰든 fa 플러스를 갖다 쓰든 이 셋은 사실은 지금 똑같은 놈들이에요. 왜? f는 a에서 연속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하지만 g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극한의 형태랑 우극한의 형태랑 함수값의 형태랑 뭐 우극한의 형태가 어쨌든 다른 상황이 지금 g라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문제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 어떻단 얘기예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얘네가 같으려면 당연히 이 fa라는 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 하나가 불연속이고 하나가 연속일 때 주어진 곱하기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이 불연속인 점을 이 f가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불연속인 점을 f가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 fa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읽어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 왼쪽 문제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fx하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놈의 지금 교점수가 gn이라는 함수래요. 그러면 이 교점수는 이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서 어쨌든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언제 약간 불연속인 경우가 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둘을 곱한 애가 연속이래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다음 함수니까 얘는 연속 함수. 이 뒤에 있는 건 불연속 함수. 근데 둘을 곱해서 연속이란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불연속점을 찾았을 때 이 앞에 있는 애는 연속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연속점을 연속인 점이 뭐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이 불연속점을 찾았을 때 그걸 여기서 대입하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활용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제는 불연속이 되는 이 x값, n의 값만 찾아주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불연속이 되는 n의 값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 뭐 이렇게 쓰는 그래프 그립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요런 꼭지점 잡아주시면 꼭지점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맞죠? 더하기 4분의 7 얘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7을 뭐 대충 찍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뭐예요? 2 맞죠? 마이너스 1, 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여기 지나면서 이런 느낌? 0을 대입해도 2가 나오면서 이런 느낌? 이런 그래프가 나오나 봐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fx 이렇게 어쨌든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 지금 주어진 요 그래프를 그린다면 마이너스 2, 0을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2, 0 찍어주시고 m의 값에 따라서 요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전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m의 값이 0이면 요 놈의 교점은 몇 개? 0개. 근데 m의 값이 점점점 조금씩 커져요. 그래도 교점이 몇 개? 0개. 그러다가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게 보여요? 1개가 되는 게 보이세요? 언제? 접할 때. 근데 접할 때 여기랑 만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접하는 기울기랑 여기는 요놈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경계점을 체크를 해주시니까 경계점은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접할 때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주어진 얘가 접한다를 판별식을 가지고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바로 넘길게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mx 더하기 2 마이너스 2m은 0 따라오고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요렇게 씁니다. 자, 판별식 씁니다. 판별식 써주시면요. 요거 바로 제곱할게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8 더하기 8m은 0
m제곱 더하기 6m 마이너스 7은 0 따라와서요. m의 값이 마이너스 7하고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왜 두 개가 나오냐? 여기는 이 이차함수가 쭉 뻗어나갔을 때 여기서 기울기 음수인 거 하나 나오고 여기 기울기 1인 거 하나가 딱 튀어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서 여기까지. 그래서 기울기 1짜리인 걸 잡아보면 마이너스 2,0이랑 0,1을 지나는 이때가 딱 접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놈의 기울기까지 써봅시다. 자, 요놈의 기울기 몇이에요? 문제에서 2라고 지금 나와있죠? 자, 그러면 이 연두색하고 얘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거지. 얘가 더 급격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자, GM이라는 식까지 한번 천천히 세워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GM 0일 때는 교점 몇 개? 0개. 언제까지? 1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주어진 이놈의 식을 세우면요, m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일단 0개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m의 값이 딱 1이면 교점이 몇 개인 게 보여요? 한 개가 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접하니까. 자, 근데 m의 값이 1보다 크면은 교점이 몇 개가 되고 두 개가 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m의 값이 1보다 크면은 여기는 이 접하기가 좀 더 파고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교점이 두 개가 되고요. 이렇게 교점이 변하는 순간 당연히 불연속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m은 이 g라는 놈은 1을 기점으로 1에 대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개수가 달라지는 불연속점이 되는구나. 따라옵니까?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아, 얘가 1에서 불연속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 주어진 얘는 일단 x-1을 이쪽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불연속점이 이제 몇 개만 더 찾으면 돼요?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불연속점이 3개면 얘가 그 3개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얘가 2차식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불연속점은 2개일 거라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언제가 불연속 같아요? 이거보다 크면은 기울기 여기 두 개 만나는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기 지날 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는 1 증가할 때 2 증가니까 여기 기울기가 딱 2입니다, 얘가. 그럼 몇 점에서 만나요? 네, 2점에서 만나는 거 괜찮나요? 2점? 요거랑 안 만나죠, 얘랑 평행하니까. 맞나요? 자, 근데 얘보다 기울기가 좀 더 크면 저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니까 2점에서 만나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퍼지더라도 계속 2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니라 다시 음수 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기울기 음수인 거 쭉 가봅니다. 그럼 교점이 0개 돼요. 그러다가 요때까지는 0개가 맞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가버리면은 교점이 1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 이때의 기점도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는 1 증가할 때 2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뭐 데이터 표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요놈이 불연속인 점이 이 m의 값, 즉 기울기가 1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구했고 그에 따라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얘하고 얘를 근으로 갖고 있는 요놈의 불연속점을 처리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저 앞에 있는 함수를 저렇게 구할 수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조금 모의고사 문제 풀면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의 문제를 좀 더 반복해서 풀기를 바랍니다. 하시겠나요? 아닙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미리미리 해버릇 하시면은 그냥 되는 거니까. 자, 706번까지 하고 쉴 거예요. 원래 저거 바로 하고 쉬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해보세요. 평소에 외워서 잘하다가 시험 때 불안하다고 다 나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그러지 마세요. 평소에 계속 쓰면서 틀려버려 타셔야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약간 거꾸로의 느낌이라고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는 SN이 나와 있었고요. 그에 따라 AN을 구함으로써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AN의 형태를 줄 테니까 SN 구해서 문제 풀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항 따로 놀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2차식의 형태면서 상수항까지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하더라도 계산 실수에서 상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잘못 푼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런 형태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SN을 어떻게 구하냐? S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래요. 그대로 써보세요. 그럼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얘가 SN이라고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은 뭐고? 3이고 여기서부터는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에 그럼 n-1개의 뭐 첫 번째 항 2를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이니까 16, 12 더하기 마지막 항 AN 뭐 8n-4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구하고 넘어가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2로 나눠주시니까 여기가 4n 플러스 4가 되고요. 전개해주면은 4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n 마이너스 4 4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맞나요? 자, 1 대입하면은 첫 번째 항 요거 나오죠? 요걸로 일반항 구하고자 여기 가리고 하면은 8n 1 대입하면 4 나와야 되니까 나오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얘를 가지고 저거를 구하듯이 반대로 저걸 가지고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SN은 어떤 형태가 따라오냐? 공차가 몇이에요 지금? 8이죠? 그럼 여기는 어떤 형태가 와요? 2분의 D 형태가 온다. 그래서 4인제곱 따라옵니다.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여기 있는 요놈의 일반항을 구할 때 상수항을 가리고 구했단 말이죠.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1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n이라는 게 있으면 돼야 돼요? 없는 거예요. 0이.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항 3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해되세요? 역으로도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에 따라 주어진 이 SN의 형태가 부분분수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2n-1 2n 더하기 1 1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 2n-1분의 1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 될 거니까 차가 몇? 2니까 몇 개 나와요? 2개 하면 안 된다고요? 야, 이 끄덕이들 아니라고. 왜 개수가 2니까 하나씩 넣는다고. 1을 대입한 1 남고 마지막에 10을 여기다가 대입한 21분의 1 남으니까 답은 21분의 10음이 존재하게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쉬었다가 자, 얘들아 이제 삽시다. 고den이 수열이랑 투스텝 같이 좀 나갈게요. (668번) (669번) 해보세요. 668번, 669번.
칠판쌤 번호 쓴 것들을 계속 쭉쭉 할 거니까 칠판 번호 기준으로 쭉쭉 풀어봅니다. 밥 먹다가 이렇게 늦으면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자, 일단 뭐 이 두 개 문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 시그마 딱 형태 봤을 때 내가 공식을 쓸 수 있냐 없냐, 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냐 없냐 항상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공식은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하나씩 막 나열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근데 시그마의 성질을 좀 활용을 해서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끼리는 더하기 빼기가 지금 가능하다는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BK를 구하려면 AK를 소거하면 되는 거니까 요 위에서 이 아래를 빼버리면 우리는 BK를 형태를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배의 BK라니까 42 이렇게 따라오고요. 양쪽에 3 나눠버리니까 14 따라와서 BK를 1부터 10까지 더하면 14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뭐란 얘기야? 1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4에서
2분의 1이라는 게 10개가 있으니까 답은 14에서 5를 빼놓고 이놈이 정답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669번. 공식은 전혀 안 되니까 뭐 다 나열하셔서 얘를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 혹시 A8의 형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1부터 10까지 있고 얘도 1부터 10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얘네가 일단 연산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몇 배를 하고 2배를 해버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얘네는 소거가 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근데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 뺄게요.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어떤 느낌이냐? 여기다 2배를 하면요. 여기가 2배를 했기 때문에 2가 사라져서 얘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뺀다는 얘기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를 한다는 얘기인데 얘가 뭐가 되냐? 2배를 하고 빼버리니까 12가 된다는 이러한 공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가 남아요? A8만 남는다. 이게 처음이라면 안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가 나열해서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뭐 하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보인다. 근데 이게 여러분 처음에 수열합 할 때 진짜 어려워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한두 번 하고 나니까 좀 할만해진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문제 보면 또 어렵긴 하겠죠? 자, 이어서 해봅니다. 선생님 보는데 시끄러워서 할 겁니다. 자, 672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뭐 H7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기 있는 이 고쟁이 2스텝에서만 이런 문제가 한 15문제 정도는 존재할 거거든요. 뭐냐? 주어진 예를 보고요. SN이라고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얘는 SN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요놈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놈의 일반항은 어떤 게 일반항이냐? 여기에 따라오는 요놈 자체가 일반항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요거 일단 BK라고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는 거냐? 이 SN 여기에다가 1부터 n까지를 대입한 즉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가서 BN을 SN이라고 잡았는데 얘가 n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우리는 SN을 아니까 뭘 구할 수 있어요? 이놈의 일반항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AN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보라색의 형태 즉 BK를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n 대신에 n-1을 대입하겠다. n-를 대입하면 SN-1은 n-1이 따라오는데 이때 n은 항상 이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만 따라와야 된다. 왜? 여기 있는 요놈들은 무조건 양수, 자연수만 따라와야 되니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위에서 SN에서 SN-를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은 B1, B2, BN-1까지 다 날라가고요. BN만 남는데 얘가 여기서 여기를 뺀 1입니다. 다음 n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요형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하지만 주어진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구할 수 있었던 거고 첫 번째 항 B1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B1은 S1이랑 똑같다. 그래서 B1은 S1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즉 1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써보면요. 얘가 어떻게 바뀌냐. BN이 의미하는 건 여기다가 n을 대입한 2n 제곱 더하기 n an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라는 얘가 일반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일반항 주어진 얘를 1이라고 찾을 수 있다. n이 2보다 큰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B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한 1 대입하니까 2 더하기 1에 A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놈이 S1이라는 1 이렇게까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앞다가 했던 이 작업을 똑같이 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식을 가지고 우리는 A7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7을 대입하면 A7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7을 쏙 대입해 주시면 대입하니까 105A7 7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7 이렇게 따라왔어요. A7은 105분의 7 그러니까 15분의 1 이놈이 A7이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계속 보이셔야 되는데 이거 조금 찍고 갈게요 여러분들. 674번 문제 한번 볼까요? 674번 보이십니까? 저거 딱 시그마 형태를 보고 아 SN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놈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675번 문제 한번 쓱 보면요 아 왼쪽에 있는 시그마 형태를 가지고 AK 더하기 BK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 S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는 연습을 여기서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거 좀 훈련을 하고자 문제 번호 저렇게 써놓은 거니까 천천히 다시 해보시고요. 이어서 계속 하세요. 673번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보겠습니다. 자, 일단 673번 문제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n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이런 거 얘기밖에 못 하고요. 자, 문제에서 1부터 76까지 합이 175라고 줬고요. A76을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주어진 얘랑 주어진 이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찾아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그냥 대입 꼭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n에 1을 대입하면 1부터 어디까지 합을 준 거예요? 5까지 합을 주고 있는 거예요. A1부터 A5까지를 더한 합이 여기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물론 2를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을? 2부터 7까지 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1이라고 주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작업을 어쨌든 나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위에 있는 거고요. 얘하고의 연관식을 찾겠다고요. 자, 그럼 얘는 1부터 76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부터 5까지 합 다음에 어디부터 시작하는 합이 필요한 거예요? 6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사실 갖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6부터의 합을 갖다 써야 1부터 연달아서 76까지를 한 번씩을 더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뭘 대입하겠다? 이번에 6을 대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n에 6을 대입해 주시면 6부터 6 대입하니까 15까지 합이 나옵니다. 요놈이 6을 대입하니까 13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16부터의 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n에다가 16을 또 대입하는 겁니다. 16을 대입을 해주시니까 16부터 시작을 하셔서 16 대입하니까 35까지 합이 나오고요. 16을 대입하니까 43 처리되고 이번에는 36부터의 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다가 36 대입합니다. 그러면 36부터 시작해서 36 대입하니까 75까지 합이 나옵니다. 36 대입하니까 103이라는 애가 튀어나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처리해버리면 A1부터 A75까지 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놈들 다 더해주니까 11, 54, 157 따라오고. 자, 근데 여기 아래 얘는 1부터 76까지의 합이 175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76을 더하면 되는데 A76이라는 놈은 뭐가 되겠다? 18이 되겠다라고 해서 얘를 써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딱 보면은 주어진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끄집어낼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67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74번. 자, 바로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는 얘를 어떻게 읽어주시는 게 좋냐? SN이라고 하시면 SN을 주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SN을 주긴 줬는데 심지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형태를 줬기 때문에 SN-SN-를 그럼 노가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 2차식인데 심지어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요 놈을 헷갈리면 치환을 하세요, 초반에는. 나중에는 치환하지 말고 한 번에 서워를 타시고요. 그러면 주어진 요 일반항 자체가 무슨 수열일 것이다? 완벽한 등차 수열일 것이다 라고 해서 주어진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두 배를 하니까 공차 따라오고요. 1 대입해서 9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했더니 bn이 사실은 뭐였다? 유문이었다. 즉 an분의 4n-5라는 애가 4n 플러스 5가 되니까 내가 구하려는 an은 4n 더하기 5분의 4n-1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태연 요금이 안 되나요? 근데 왜? 4n-4 뭐 잘못했어요? 여기가 4n-3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이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놈의 일반항을 좀 빠르게 구했으면 좋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AN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579를 대입해서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걸 알기 27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쭉쭉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들아 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676번은 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한 번 뚫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계속 맞추고요. 못 뚫으신 분들은 좀 정리 좀 하세요. 자, 일단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을거라고 나왔는데 구하는 방법은 일반항을 먼저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항 찾아주는 겁니다. 일반항 찾아주시고 두 번째, 그 일반항을 시그마의 대입을 그냥 쏙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공식 처리해가지고 답을 낸다라는 이런 문제인데 일반항을 찾을 생각을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죠. 갈게요. 자, 그럼 일반항 보시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읽어보니까 저 항의 형태가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근데 그놈의 뭐? 합이라고 해요. 다시 일반항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초항하고 공차하고 항의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AK를 찾는다는 얘기는 K번째 항에 대하여 초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를 찾아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갖다 쓰면 걔가 일반 항이 된다고요, 여러분.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또는 이렇게 써도 일단 이렇게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은 초항이 1, 두 번째 항도 초항이 1, 세 번째 항도 초항이 1. 그럼 K번째 항도 당연히 초항이 몇? 1. 따라옵니까? 첫 번째 항 그냥 1, 두 번째 항 공비 2분의 1, 세 번째 항도 공비 2분의 1. 그럼 당연히 K번째 항도 공비 2분의 1. 첫 번째 항 항의 개수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럼 K번째 항 항의 개수 몇 개? K개 이렇게 따라온다고요,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AK를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바보를 타시면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도 암산이 될 겁니다. 몇 번 반복 좀 해주세요. 또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 첫
첫 번째 항은 1만 나오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까지 나오고 세 번째 항은 뭐 2의 제곱분의 1까지 나오네. 그럼 K번째 항은 2의 K-1제곱분의 1까지 튀어나오겠구나. 이렇게 한 번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의 1제곱까지, 세 번째 항은 2의 제곱까지, 그럼 K번째 항은 2의 K-1제곱까지. 얘가 일반항 봐주셔서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시면 된다고요. 어느 게 끝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보시든 이렇게 보시든 어쨌든 좀 해달라고요. 이제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일반항 AK라는 놈은 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공비로 가져가야 공비 뭐가 연수가 나오죠. 그 다음 초항의 1에 공비의 항의개수 이렇게 따라오는 게 A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모분자에 2를 곱해가지고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K분의 1 잡아주신 얘가 AK가 되니까 얘를 어디다가 대입하자고요? 여기다 대입하자고요. 그 다음에 뭐 하자? 공식 쓰면 답 나온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대로 공식 쓰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계속 써주셔야죠. 2라는 게 몇 개 있다? 10개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수함수 형태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또 쓰면 되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빼기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한 게 초항입니다. 여러분들 1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1 나오죠? 오케이 초항. 그리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개수 10제곱분의 1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문제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여러분들 시험 보다 보면 시간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빠르게 깔끔하게 쓸 수 있냐라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가 빠르게 깔끔하게 쓸 수 있냐. 그래야지 1분 1초라도 아끼니까 깔끔하게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자, 넘어갑니다. 자, 679번 볼게요. 자, 일단 fx가 0과 1 사이에서는 3이 나오고요. 1일 때는 1이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이 fx라는 거를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3이라는 애가 튀어나와요. 0하고 1 사이에서 3이라는 애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근데 1일 때는 1이 되네요. 1일 때는 1이다 이렇게 따라오네요. 근데 이러한 형태가 1씩 1이라는 구간씩 반복된다라고 해서 이 형태를 반복되게끔 계속 그려달라는 얘기죠. 그럼 이 형태를 반복되게끔 그리면 여기에 똑같은 얘가 따라오고 똑같이 이 점 따라오고 이제 여기까지 여기가 되겠죠. 똑같이 따라오고 똑같이 점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는 게 좀 깔끔해 보이냐? f가 1, 2, 3, 4, 5, 6 이렇게 f에다가 정수를 딱 대입을 하면요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하지만 그러한 정수를 대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정수냐? 이거 왼쪽에도 있을 거니까. 다시 f라는 놈은 여기에 그냥 정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 f에 정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외의 형태는 다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가 1부터 20까지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정수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와요? 1이 나오고 그거 아닐 때마다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형태를 내가 20개를 다 더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만 있으면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정해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언제 다른 값이 나와요? 정수일 때. 오케이? 그럼 K가 몇일 때? 1, 4, 9, 16일 때.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특징을 잡아주시면 얘는 K가 1하고 4하고 9하고 16일 때만 약간 다른 놈이 나온다. 그러면 요때만 우리가 딱 빼놓고 얘기하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공식 처리를 꼭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개 다 쓸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깔끔하게 가봅시다. 자, 주어진 얘를 공식을 쓰고 싶다. 자, 그러면 3분의 K는 상관이 없고요. 주어진 얘가 전부 다 3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사실은 3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언제? 1, 4, 9, 16일 때는 3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요거 외일 때는 다 3인 거라고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사실 어떤 경우는 빼줘야 돼요? 이 k가 뭐인 경우? 1, 4, 9, 16인 거는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k가 1 이렇게 계산하면 k만 남지라는데 여기서 1하고 4하고 9하고 16인 거를 여러분들이 딱 빼주시면 1부터 20까지 20개 중에서 16개는 이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으로. 이렇게 푸셔야지 하나가 나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1하고 4하고 9하고 16인 경우는 사실 얘가 뭐였다? 1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1하고 4하고 9하고 16인 경우는 사실 얘가 1이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4, 9, 16을 대입한 얘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하나하나 나열해서 구할 수가 없다. 공식화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공식화해 주시고 그거 사실 아니니까 빼줄 거 빼주시고 다시 완벽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679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해보세요, 여러분들. 680, 701. 이 680번은 수열형 문제를 가장한 그냥 등차 수열 문제예요.
68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자, 일단 뭐 가까지는 딱히 할 얘기 없고요. 이 나를 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보일 게 아니라 얘가 SN 일단 이렇게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얘도 S13 이렇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N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N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S13이 무조건 크다는 얘기니까 S13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개념은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인데 자, 등차 수열이 13에서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얘가 등차 수열은 이차함수 형태니까 여기가 13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13이 좀 꼭 꼭지점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13이 대충 여기에 있고 12가 여기에 있고 14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에요. 등차 수열의 합의 최초수라고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래프를 하다 보면 막 그래프 막 그리곤 하는데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언젠간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음수 나오다가 공차가 양수면 언젠간 양수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서 언제까지가 최대고? 양수가 나올 때까지가 최대고. 여기는 언제까지가 최소가 된다? 음수가 나오는 것까지를 다 넣은 게 최소가 된다. 요게 우선이지 그래프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때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해요. 문제에서 등차 수열 합인데 S6이랑 S20이 같대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서 얘는 이차 함수에서 뭘 준 거? 함수 값을 갖다가 준 거니까 축을 준 거다. 따라오세요. 그럼 얘는 13일 때가 최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 그래프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떠올라야 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S13까지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놈들을 가지고 봤을 때 13까지가 다 무슨 수였고 양수였고 13부터는 무슨 수였다? 음수였다라는 걸 분류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 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3까지는 양수고 14부터는 음수였다. 근데 체크해야 될 거는 등호되는지 안 되는지. 지호야, A13이 0이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0이어도 최대가 맞으니까 13일 때까지가. A14 0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왜? A14가 0이면 S14랑 S13이랑 똑같이 최대인 거예요. 여기가 이거 0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르거나 여기 자르거나 똑같이 최대라고요. 따라오세요. 여기 등호 조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저게 나에 대한 얘기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7이 37이라고 나왔고 공차가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처리하실 때도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얘를 A 더하기 6D라고 하고 얘를 A 더하기 12D라고 해서 A를 D로 바꿀 게 아니라 주어진 얘를 A7로 한 번에 표현하는 습관. 오케이? 얘는 A7 더하기 몇 D? 6D 이렇게요. 괜찮나요? 이놈은 A7 더하기 몇 D? 7D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D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6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걸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거 바탕으로 저거는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등차 수열은 쉬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나가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치수는 무조건 요게 우선이라고요, 여러분. 오케이? 자, 넘어가서 701번 해봅니다. 다시 80번 땡킹되나 701번 안 봤죠? 해보세요.
출근을 늦게 하니까 뭔가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에 갈 시간 다 된 것 같고. 이게 특강을 하고 나니까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상대죠. 태양 앞에서 뭘 그렇게 맛있게 먹다 왔는데요? 네? 아, 급식이 뭐 쩌는 게 나왔어요? 아니 오늘 그 뭐야 오늘 5시에 끝났거든요. 네. 근데 저 오늘 생리부 검사하는데 네. 저그 뭐야 그 수학 그거 있잖아요. 문제 만든 거. 네. 그거가 수학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거 수정하느라 30분 잡혀 있어서 이제 그 수정하고 시간 30분에 밥을 먹으려 했는데 이제 그래요. 자, 제가 701번 해볼 테니 여러분들 시간에서 705번 다시 시간 될 테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예를 보면 SN을 줬다. 그러면 SN을 줬기 때문에 그놈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일반항이 AN 깔끔하게 생긴 형태고요. 심지어 주어진 얘가 2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항까지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계속 써먹으셔야 실제 써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수항이 존재하는 걸 보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항은 따로 놀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우고 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항 A1은요 S1 따로 노니까 따로 노는 거 체크해 주시면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AN 이제 일반항 구해주시면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을 물론 해도 되지만 여기 2차식일 때는 이거 가리고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럼 공차가 몇이고? 2고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미 시간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꼭 지금부터 습관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얘인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건 1부터 여기 줄을 대입할 때 여기에는 얘는요 1을 대입할 때는 따로 놀고 2부터는 얘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얘는요 그냥 1을 대입해도 바로 2부터는 얘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1을 대입할 때는 얘가 전부 다 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고요. 2부터는 전부 다 얘가 되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서 공식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네, 써보자고요. 1은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만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것부터는 주어진 이때부터는 여기에 있는 이 AK는 어차피 이 형태를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2K-3 이렇게 써주시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AK 더하기 1이라는 놈은 여기에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대입해서 AK 더하기 1이라는 놈은요 2K-1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어진 요 AK 더하기 1이라는 놈도 여기다 그냥 2K-1을 써서 상관없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여러분들이 다운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얘는 부분분수 형태가 보이니까 부분분수로 답을 낸다라는 얘가 701번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첫 번째 항에는 따로 할 수밖에 없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705번 해가지고 답까지 한번 내봅니다. 잘 안 나오는데? 왜 같이 해보고? 엄청 오래 걸리네? 시험 망하겠다. 근데 다행히 기말고사라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 지우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안 되겠네. 그리고 여기까지 답까지 외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놈의 첫 번째 항은 다른 놈이니까 첫 번째 항 여기다가 1을 대입한 3분의 A1은 1을 대입하니까 2. 그래서 A1은 6 이렇게 써주면 돼요. 헷갈리면 요거 항상 BK라고 치워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여기는 요놈의 일반항, 즉 2K 더하기 1분의 AK라는 놈을 우리는 요놈의 일반항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어떻게? 요거 가려요. 2K고 1 대입해서 5 나와야 되니까 2K 더하기 3 바로 쓰면 되잖아. 이해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AK라는 놈은 2K 더하기 1에다가 2K 더하기 3을 쓴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바로 빠르게 쓰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주어진 얘는 2보다 크다왔을 때만 성립하고요. 1일 때는 따로 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요거 계산하려고 봤더니 1부터 대입을 해야 되네. 하지만 1일 때는 따로 놀기 때문에 1인 건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2부터는 주어진 요 형태를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부분분수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부분분수 바로 쓸게요. 2K 더하기 1분의 1에서 2K 더하기 3분의 1을 빼면 된다. 그리고 여기다 2분의 1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6분의 1 따라오고요. 여기는 뭐 더하기 2분의 1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거 뭐 하나 남고 10을 대입한 거 하나 남으니까 25분의 1. 계산하면은 6분의 1 더하기 25분의 4, 25분의 12. 맞죠? 그러면 150분의 37 정답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부분분수 할 때도 이거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저것도 지우기 아까우니까 자, 일단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선생님 지금 책판에서 쓰는 애도 몇 줄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펜으로 쓰면 더 몇 줄 안 써요. 선생님 보여주려고 조금 생략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거고 깔끔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런 거 n까지 자, 이런 거 보시면 여기에 차가 1차이 나면요 앞에 하나 남고 뒤에 하나 남는다고요. 차가 2차이 나면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는다고요. 오케이? 그럼 앞에 하나 뭐가 남냐 써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딱 1을 대입한 요거 하나 남아요. 마지막에 여기다 n 대입한 요거 딱 하나 남습니다. 요거 앞에 2개 남아야 되는데 여기 앞에 써보시면 여러분들 1-3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이렇게 따라올 텐데 2분의 1 여기서 1하고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서 얘네가 지워줄 수가 없다고요. 앞에 이렇게 2개 남는다고 1하고 1을 여기다 대입한 2개 남는다고요. 그럼 마지막 여기다가는 n하고 5 대입한 거 n-1 대입한 거 딱 대칭적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숫자를 대시면 맨날 그렇게 하니까 빨라질 겁니다. 다시 요놈은 1하고 2를 대입한 거 2개 남고 얘는 맨 마지막 항상 대칭적으로 2개 남는다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n하고 5 대입한 거 요거 앞에 하나 있는 거 n-1 대입한 거 그래서 n-1 대입한 거 남고요 n 대입한 거 남고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뭐 지능 테스트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 지능 테스트 선생님이 얘기하면 합격하고 있나요? 혹시 합격을 안 했다고 너무 저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차가 3이니까 몇 개 남아요? 앞에? 3개 남는다고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3개 남고요. 마지막에는 n하고 n-1, n-2 대입한 걸 차례돼요. n-1 대입하니까 n-1 1 대입하니까 이렇게 n 대입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주어진 얘가
개수가 꼭 1인 것만 따라올 게 아니라 개수가 2인 것도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개수가 2면요 2 차이 나면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아요. 4 차이 나면은 앞에 2개 뒤에 2개 남아요, 여러분들.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개수가 1이어야지만 여기가 이렇게 성립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분모분자의 2로 나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앞에 몇 개? 하나, 뒤에 몇 개? 하나 남겠다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선생님 이 차이가 앞에 2개 뒤에 2개 아니에요 라고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그럼 요거 답은 뭘까요? 1 대입하면 하나 남고 마지막 n 대입하면 하나 남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요게 지금부터 숙달이 되시면 이거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미적분에서도. 그때 좀 더 편하게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건 둘째고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좀 더 편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아까 그거를 그냥 나열하지 않고 암산해서 쓴 것